비정규직 노동자위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잠깐 자리에 제가 일어날게요. 이게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입니다. 혹시 지금 여름에 일할 때 급식실 온도가 몇 도가 되시는지 아실까요?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의 모습을 국회로 국민에게 전하는 국회의원. 경남 창원에 사시는 주민께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꼭 후보자님께 보여드리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이 정치에 닿아야 한다는 신념. 예, 저게 바로 녹조 라떼입니다. 노동자들과 동행을 꿈꾸는 정혜경 의원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책상 위 민원보다 거리의 외침을 먼저 듣기 위해 나서는 사람. 아니야, 예쁜 얼굴 나오게 해달래 지금. 매 주말마다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경청의 힘을 보여주는 정치인. 아, 가까이 있구나. 우리가 손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달려나가고 아무도 오지 않는 자리에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정혜경 의원. 지금 만나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으로 그 말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제22대 초선 의원입니다. 봄에 새로움이 스며든 4월. 누구보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 사람.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한 대형마트 사례에 대해서 연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론회를 주최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정혜경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그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분들과 이런 분들의 가족까지를 치면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지분 100%를 사들인 사모펀드가 3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키우는 확장보다 매장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졌죠. 때문에 회사 운영이 아닌 몇몇의 이익만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거를 갖다 기업 가치 올리겠다고 해서 1조 투자하겠다고 했던 이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협력업체에서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전제품들입니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집중한 토론회입니다. 온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 채권자들, 돈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는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디에 어떻게 이제 하소연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제일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네. 그 한 가정을 지키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런 건데 하루아침에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잘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사회 안전망이 엄청 튼튼하든지 뭐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으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법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을 규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 문화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노동자들을 함께 가야 되는 존재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인식되게 만드는 게 한편으로 있어야 그 법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또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홍필 서울본부장님 그 오다가 농성 상황 듣고 글로 바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촬영한 다음에 다시 날짜 잡기로 했고. 알았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농성장에 천막이 다 철거돼가지고 근데 천막을 이렇게 그 조합원들이 지키려고 하다가 천막 다 끊고 이러면서 거기서 다쳐서 한 분이 혈관까지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브란스로 가고. 이게 피가 너무 철철 나는 거니까 큰 줄이야.
많이 속상하시죠? 이런 거 자꾸 화나죠. 화나죠. 네, 화나죠. 화나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바로 향하는데요.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생계가 되는 직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야 이게.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거 쇠 옆에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자기 목소리, 진짜 생존을 위한 자기 목소리거든요. 이거는 홈플러스 노동자도 그런 절박함에 이제 노동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그렇게 내는 건데. 예고 없이 불쑥 찾은 자리. 잦은 철거 통보에도 빌킬 수 없었던 천막농성은 호소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텔 노동자들을 3분의 1 이상 줄이고 우리 출연 소식을 듣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와주셨습니다. 발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모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우리 노동자들 살려내라고 만들고 있는 그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저 여기에 천막이라도 하나 주고 전기라도 주고 물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더 마땅한 도리인데 이들이 소리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인 걸까요? 병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혈관 봉합술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가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줄곧 만나며 소통해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건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소리를 내지 못하고 힘이 없다 말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아까 얘기만 듣고 이렇게 오셨다가 너무 처참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보시면 해봐요. 피 흘린 저자국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눈앞에 보는 데서 이 노동자들 보는 앞에서 천막을 다시는 못 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잘근잘근 밟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황 파악이랑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걸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다시 살피는데요.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대리운전 기사 최저 수수료 보장, 청소 노동자 휴게권 보장,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방지를 외치는 현장에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혜경 의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통지서에 늘 밝고 명랑한 아이라고 적혔던 어린 시절. 매일 신문 사설을 읽었던 여고생은 법대 여학생 당시 운명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였는데 야 여대생 너희들 가방 고를 때 뭐 보고 고르니 물어요. 당연히 가방의 디자인이 예쁜가 안 예쁜가 이런 거 보고 고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가방 보고 디자인 보고 고를 때 너희들과 똑같은 나이에 있는 여공들이 저 가방을 만들면서 재봉술에 손이 잘려나가는 거 너희 생각해봤냐 라는 얘기를 해요. 전 그거에 엄청 인생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그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세상을 바꾼 것 같거든요. 큰 신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의 인생을 만들었던 사건은 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 노동자로 직접 현장을 겪어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섞인 노동 현장이었지만 임금은 천지 차이.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5년 동안 60번이나 쓰며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지역의 여성 노동조합원이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에 이어 22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딱 결심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노동자들이 국회의원이 자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의정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급식복을 입고 제가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학교의 급식 노동자들은 자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의 이야기가 저 국회라는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훨씬 감동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노동에 감사함과 존중함이 있다면 스스로 기꺼이 사실은 저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처럼 누구나 누려야 하는 행복을 위해서 매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찾은 시장. 잘 지내셨어요? 그죠? 아유, 고생 많으세요. 다 그러시. 맞지요? 장사 안 되지?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네.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재래장이고요. 5일장인데요. 마침 장날인 거거든요. 저는 인사를 하고 다른 분 드신 날라 지금 저 한번 봐보세요. 저기죠. 아이고야, 살 완전 빠진다. 맞죠? 정혜경이 살 완전 빠진다. 아이고, 분상이다, 분상해. 분상해. 아유, 분상하다. 이씨. 와, 이러노? 완전 맥하면 더 하노? 또 눈물 날라 그래. 이 참냐? 왜 나노? 이 사장님이 눈물이 많으세요. 아니, 이거 뭐였까? 제가 당선됐을 때도 울었다. 고향 근처의 시장. 이곳 상인들과 벌써 수년째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이해돼야지. 아니 그래, 카메라맨 아저씨 큰편 넣어줄까? 주세요. 줄게 그거밖에 없다. 조금 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런 사장님이세요. 제가 그거에 감동했지.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무뚝뚝하신 거야. 처음에는 정이 안 가지. 정이 안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커피 얻어먹는 재미로 좀 아는 체를 좀 했지. 정혜경 씨 부부님 진짜 혼자 제일 먼저 와요. 내가 일찍 오니까 보잖아. 오고 그 다음번에 청년들이 다시 나중에 오고 그렇게 이제 올 때 내가 이 문 열어갖고 꺼내도라 하고 이제 이러지.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이제 내가 해도록 할 정도의 마음의 문은 열려가 있지. 먼저 부탁할 정도로. 근데 무슨 말인지 알지? 경남 창원 의창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안한 시장 집 나르기 봉사. 벌써 3년째입니다. 5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161 이렇게 해서 16장이 열리는데 그날 와가지고 좀 무거운 짐이나 이런 좀 힘든 부분들을 좀 옮겨드리고 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곁에서 국민이 만드는 세상을 이뤄보고 싶다는 주민대회 속 활동이기도 한데요. 그 뜻에 남편 인호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을 이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평일에도 저녁 늦게 그리고 보통 주말에 활동을 하니까 집에 주말이나 이게 평일날도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도 거의 집에를 이제 거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이게 활동이 이어지니까 우리 정혜경 의원의 마음도 제가 또 전해지고 하니까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됐죠.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유권자들이 정치인 한번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만났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부탁하고 청탁해야 되고 우리가 굽신거리게 되는 이 상황의 정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의, 주권자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그런 정치 실험을 하는 대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것을 행정이 집행하게 하는, 정치가 집행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런 정치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을 섬기는, 그들을 떠받드는 뭐 이런 정치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짐 나르기를 하다 짐 봉사와 차 나눔팀으로 나누면서 매주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 꾸준함에 마음을 열었다네요. 반갑습니다. 많이 파십시오. 안녕하세요. 와야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 파 좀 쪄야 되겠다. 힘쓸라면. 네, 앞으로 이제 쪄야지. 진짜 와그리 살에만 빠진 얼굴이 영 파이다. 아, 어떡해.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 시간에 몇 년 동안 제가 차 봉사를 해가지고 다 알지. 잘 지냈어요. 내만 찍으면 안 되겠나? 우리 의원님은 이리 나왔나? 저 사진 찍으러. 아니야, 예쁜 얼굴 나오게 해달래, 지금. 친한 만큼 속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참 잘 놀아요. 맞지요. 내 노래는 엄친데 우리 농협에 그런 데 올라가면 참 남자들이 내를 좋아해요. 유쾌한 농담 속에는 버티고 이겨낸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너무 고달파요. 맞지. 그러니까. 이제 막 문을 연 어묵집에서 아침 요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 드실래요, 오뎅? 뭐 주신 거예요? 저에 대한 사랑. 사람 사이가 좀 더 따뜻해지고 맛있어지는 아침입니다. 이곳의 특별한 아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줍깅으로 마무리한다고요. 환경만큼 민심을 담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미친다 싶막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요. 말하면 하루에 200개를 매주 길목에서 보는 시민들이 불편한 일상을 상담하는 건데요. 사진 찍는다 그러면 다 갚습니다. 다 갚이.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차장 있는 대형마트로 가든지 뭐 그러겠지. 자주 본 만큼 편하게 속을 터놓는 건데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잘 청취해 주시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금연성실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뭐 뭐든지 발벗고 나서시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뭐 다 민원을 청취해야 되는 게 뭐 제 역할인 것이고. 이런 줍깅 역시 3년째. 주민들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요. 장애인분들은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로 내려오시다가 쓰러지시는 분 계세요. 네, 여기 처음에는 여기 지붕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오니까 여기로 이렇게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실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구급차가 절로 해서 저기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너무 진짜 힘들어서 이제 의원님한테 의원님 되시기 전에도 내가 가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때 의원님이 아니시니까 그래 이제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했더만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예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이 승강기를 놔주겠다라는 답변을 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때 서명 막 받으셔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해가지고 바뀐 거죠 이게 지금. 승강기 설치해준다는 공문을 받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시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때 당시 다치셨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이 나오셔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역의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됐고 이 고치겠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죠 저희가.
국민이 직접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 오후 이번엔 주민과 임시 브리핑이 진행되는데요. 검토를 해갖고 여기죠. 예, 지금 5월달 다음 달이네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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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조사하고. 예. 2년 전 동네를 관통하는 고가도로 노선이 주민들 동의를 충분히 받지 않은 채로 진행됐던 겁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이 없이 없었어요. 예, 이게 길이 이렇게 난다 설명이 없이 그냥 우리가 아무리 항의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누가 제일 마지막 찾은 데가 여기예요. 그때 이제 주민들이 엄청 큰 충격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항의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시청 공무원들이 자신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시청 문을 걸어 잠그신 거예요. 그 길 내려가는 그 앞에 한여름에 텐트 쳐놓고 농성하고 그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막 이슈가 되니까 막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니까 안 되겠던지 와서 사과하면서 계획을 다시 잡겠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아마 그때쯤에 저희가 바라보는 정치인들에 대한 그게 좀 바뀌었어요. 막연하게 멀리만 보였던 정치인들이 그 정희 위원님 보면서 아 가까이 있구나, 우리가 손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거기 막 300명 되는데 그게 가지고 혼자서 난 혼자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내 뒤에는 주민이 있다. 네, 주민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제가 네, 네. 그 힘으로 살지. 혹시 주눅이 들까봐. 저 완전 당당해요. 정치를 우리 주권자들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혐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사랑하게 하고 싶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그것을 구호로 잡으면 우리가 정치하자라고 하는 진짜 주권자들이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정치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며칠 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 토론회를 앞두고 보좌진과 관련 내용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진행 없이 자료 검토만 반복하더니 네, 중요한 거는 그럼 계속 과제가 나와야 될까요? 과제가 어떻게 나오는 과제가 안 나오는 예산 확보인지 뭐 이런 거 그래. 그렇죠. 그런 거. 예. 그렇죠. 아니 고용 부족해서 누가 이걸 모르나 말이다. 뭐 이거는 안 찍죠. 이제 이것까지 나간다 이제 이거는 안 찍죠. 이런 건 안 찍는 거죠. 예, 찍지 마. 지금 나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얘기 안 하실 거죠? 나갈 수도 있어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솔직히 국회 소통관에 수어 통역사가 갑자기 해고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못 나오는데 제가 그날 소통관에 갔는데 내일부터 이제 안 나온다고 의원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내일부터 계약 해지돼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보려고 제가 이 토론회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의도만큼 뭐 개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아직 갈 길이 먼 하지만 그 첫 단추를 꼭 끼워야 하는 토론회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비정규직이 이런 토론회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의 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에 본회의가 처음으로 수어 통역이 진행이 되면서 저는 2008년에 수어 방송, 국회 방송으로 저희가 매주 공부하고 또 저희 사무실 운영하고 저희 통역사 안에서 또 노력하는 그런 저는 이제 한평생을 이제 비정규직 관련한 일을 했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건데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뭔가 싸우면 교섭을 하면 임금이 조금씩 인상이 됐죠. 그러면서 차별이 해소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싸워도 비정규직 신세는 그대로고
이렇게 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은 해소되지도 않고 비정규직 제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그때쯤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기 법과 제도를 바꾸는 대로 가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이거는 바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외면해왔던 이야기를 정치의 언어로 옮기는 사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변해도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시장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섬김의 정치를 그리는 정혜경 의원입니다. 최고의 찬사? 이런 거를 듣는 게 어떤 때냐면은 자기들보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 최고의 찬사로 전 들었거든요. 저한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 노동자들이나 우리 소외받는 분들에게 자신보다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